두 번째 영상 계속 이어서 위험물의 운반이라고 이제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위험물의 운반은 지난주 영상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가 고속도로를 가다 보면은 위험물 운반에 관련된 그 차량들을 볼 수가 있고, 차량의 크기가 상당히 큰 게 있고 그냥 적당히 큰 게 있는데, 나는 고속도로를 잘 갈 일이 없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동네 근처에 주유소를 가보면 알잖아요. 주유소 보면 이제 탱크 차량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좀 보면서 이게 위험물의 운반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의외로 일상에 굉장히 많이 운반이 되는구나. 또는 여러분 댁 근처에 아마 LPG 가스를 판매하시는 판매소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살고 있는 옆 동네에 딱 하나가 있는데, 이제 그 가스 이제 판매하는 데가요. 뭐 아직까지 LPG 가스가 유용하게 쓰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곳을 가보면은 이제 뭐 장비 같은 거 다 있고 충전할 수 있는 시설이 다 있고, 그 다음에 항상 사람이 2명 정도 앉아 있는 걸 전 볼 수가 있어요. 2명 정도. 뭐 그 두 분이 어떤 걸 하시는 것까지는 제가 알 수가 없는데, 밖에서 딱 지나가면서 봤을 때 2명이 항상 앉아 있어요. 왜냐면은 저 LPG 가스통을 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LPG 가스 무거워요. 무겁고 좀 한 사람이 잡고 있고 한 사람이 충전해야 되고, 이게 두 사람이 반드시 같이 봐야 되는 거고, 만약에 뭐 관계인이 더 있다, 그 관련한 사람이 더 있다 그러면은 관련한 사람들이 같이 지켜보고 같이 도와줘야만 되는 일들이 많아요. 왜냐면 이게 위험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그 위험물의 운반은 우리 일상에서 주유소뿐만 아니라 주유소, LPG 충전소, 그 다음에 이제 이 기준에서는 좀 안 맞을 수가 있는데, 여러분이 이제 연탄을 만드는 공장 같은 데를 가보실 일이 있으면, 이게 한번 불이 붙으면 이게 답이 없을 수가 있겠구나를 금방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흔히 말하는 연탄, 석유, 그 다음에 이제 고속도로 같은 데서 볼 수 있는 특수 차량에 보관되는 이제 그 물질들, 위험 물질들,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이제 이게 만약 폭발의 위험이 있다 그러면은, 우리 보일러, 보일러의 종류가 여러 가지죠. 우리 보통 가스 보일러를 쓰는데, 이제 화목 보일러, 이제 나무나 이런 걸 넣어서 하는 화목 보일러가 있고, 보일러의 종류가 가정용 보일러도 있지만, 만약에 집이 크다 그러면은 이제 그 산업용 보일러를 가지고 있는 경우들도 있고요. 보일러 같은 경우는 터지는 일이 극히 드문데, 이제 너무 청소를 안 하고 너무 그냥 제멋대로 방치해버리면 가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일상의 위험물은 굉장히 많아요. 의외로. 근데 그걸 우리가 위험물이라 생각을 안 하고, 그 명칭을 보일러, 가스레인지, 그 다음에 전자기기들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이제 위험물이라고 지칭을 안 하고, 이거는 이제 그 고유의 명칭을 부르다 보니까, 이게 설마 이러겠어. 이제 이런 생각들 많이 하는 거고, 특히 이제 우리 멀티탭이라 그러죠. 이렇게 여러 개 꼽는 거예요. 아마 이 영상에서 지금 여기가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멀티탭 이제 하나, 둘, 셋, 세 개 꼽는 데가 있거든요. 이런 곳들도 먼지가 안 쌓이게 해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멀티탭 같은 것도 언제든지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고, 이게 위험물이라고 생각하면 우리 전체가 다 위험물이에요. 위험물이고, 만약에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지만, 만약에 제가 이 촬영하고 있는 이 장소가 지진이 발생했으면 이 위에 있는 등이 바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죠. 제가 볼 땐 높아요. 자, 이런 것들처럼 위험물이 우리 일상에 다 있는데, 그거를 위험물이라고 지칭하지 않으니까 위험물이 아닌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좀 경각심이 더 있을 수 있습니다. 자, 509쪽에 네모칸 중요 기준. 자, 화재 등에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치거나 그 기준을 위반하면 직접적으로 화재를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자, 세부 기준. 화재 등에 있어서 중요 기준보다는 상대적으로 영향이 적지만 간접적으로 화재를 일으킬 수 있는 기준이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건 법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중요 기준, 세부 기준은 일단 일상에서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게 구별이 별로 없어야 돼요. 직접적으로 화재 나는 거, 간접적으로 화재 나는 거 어차피 똑같이 불 나는 거예요. 불이 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와 이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법을 이제 적용할 때는 당연히 법대로 해야 되는 건데, 다 조심하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510쪽에 보면은 그 위에서 10번째 줄에
자, 우리 국제기구 유엔의 위험물 운송에 관한 권고의 기준에 따라서 뭐 검사기관으로부터 검사받은 때는 뭐 따로 그 이 운반용기 검사를 안 해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유엔 기준이 이제 우리 전 세계에 다 보통 적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그 정말 공단 아주 큰 화학물질 시설을 다 하고 있는 그런 곳이라고 한다면, 보통 일반적으로 그런 곳들은 대기업들입니다. 대기업이라고 한다면 뭐 한국 기준에도 적용을 좀 맞추고 세계 공통 기준 보통 유엔 기준에도 맞추게끔 이렇게 여러 기준에 동시에 다 맞추게끔 설계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아, 우리는 한국 기준에 맞춘 게 아니라 유엔 기준에도 맞추고 미국 기준에도 맞추고 기준을 여러 개의 기준에 동시에 맞추는 경우들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이 위험물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511쪽인데 뭐 거기 위험물이라고 한다면은 뭐 상당한 위험물들이 뭐 알킬 알루미늄, 알킬 리튬이라고 얘기하는데, 뭐 알루미늄과 리튬의 개념에서 약간 다른 것들이라고 볼 수가 있죠. 제가 이 두 물질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일단 이렇게 규정이 돼 있다는 것은 약간의 문제만 생기도 큰 이제 그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어디냐면 이 523쪽이요. 523쪽에 안전관리 대행기관의 업무 수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또 똑같은 얘기 나오죠. 그 523쪽에 그 네모칸 아래 5줄만 내려오면은 1인의 기술 인력을 다수의 제조소 등의 안전관리자로 중복 지정하는 경우에 뭐 성실히 대행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제조소 등의 숫자가 자 25를 초과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데, 한 사람이 너무 여러 가지를 다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중복 배치할 때 주의해야 되는 거고, 만약에 이게 국제 기준 같은 거에 맞추려고 그런다면 당연히 중복 배치를 해야 돼요. 아니, 당연히 사람을 더 두고 뭔가를 더 둬야 돼요. 그래야 국제 기준에 동시에 맞출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개별 기준 벌칙 보면요, 제가 일부러 지금 많이 뛰어 넘어갑니다. 벌칙 같은 거를 보면은 이제 538쪽부터 540쪽까지 이제 벌칙에 대한 얘기인데, 과태료의 금액에 대해서는 뭐 일일이 설명드릴 이유가 없고요. 자, 이런 개별 기준과 과태료에 대해서 규정은 돼 있지만, 제가 우리 영상 첫 번째도 말씀드렸듯이 위험물은 잘못되면 사업자 본인의 손해고 종사자 본인의 손해입니다. 이른바 관계인의 손해이기 때문에 이런 과태료에 관련된 얘기 그런 벌칙에 해당되기 이전에 본인들이 좀 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자, 우리 강의 자료 보면 제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위험물은 벌칙 이전에 사고 예방이 100%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게 뭐 사고 난 다음에는 이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이런 위험물질은요. 그래서 일단 이런 그 위험물질은 사고가 나면 보통 사망사고로 바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119 우리 진압하는 소방관 분들이 그 지역 소방관이 총출동해야 되는 일들이 벌어져요, 보통. 그래서 이 사고 예방이 100% 더 중요합니다. 이거는 뭐 강조를 아무리 해도 지나치지 않다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생활 안전 분야에서는 일단 위험하다고 생각하면 모든 게 다 위험해요. 모든 게 다 위험하고, 뜨거운 주전자 같은데 뜨거운 물을 뭐 피부에 넣으면 화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생활 위험에서 이제 강조하는 거. 그다음 벌에 쏘이는 거. 그 다음에 뭐 이것저것들 많죠. 뭐 벌레에 물리는 거. 근데 그 벌레에 물렸는데 이게 흔히 말해서 뭐 물리면 죽는, 한때 이제 뉴스에 많이 나왔던 것들요. 그런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소방관의 업무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한 거긴 하지만, 이제 동물들이 만약에 이제 좀 뭐 소나 돼지 같은 경우들이 이제 뭐 단체로 이제 집단으로 폐사한다. 그러면 이제 물론 그게 이제 소방청의 직접적인 업무는 아니겠지만, 그건 이제 또 사람들한테 경제적인 피해와 그 사업주에게는 막대한 손실을 주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 위험에 관련된 거는 위험의 원인도 많고 그것으로부터 나타나는 사회 경제적인 효과도 엄청나다. 그래서 평소에 만약에 아마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나서
위험하다고 전혀 느끼지 않았던 것을 뚜렷이 한번 보세요. 저게 만약에 잘못되면 나한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한 번쯤 고민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영상으로 오늘 이제 교과서에 나오진 않지만 제가 뭐 그 위험에 관련돼서 생활안전에 관련돼서 얘기 드릴 것을 좀 편하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오늘 마지막 그 영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